네, 서 변호사님.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 뭐, 박범계 후보자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스캔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은 부동산,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원래 박범계 후보자가 충북 영동 사람 아닙니까? 예. 그 7살 때 선산인지 이렇게 땅을 한 42,400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6,500평 정도를 취득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재산 공개를 안 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어요. 예. 그 땅 문제를 이제 이거 보기 전에 박사님이 이제 이거 스캔들 뭐 이야기 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문재인의 그 인사 있잖아요. 네. 인사의 특징이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말. 한마디로 이게 구관이 명관이다. 어떻게 하는 것마다 김현미 자르니까 변창흠이가 오고, 네. 그다음에 추미애 자르고 이제 이거 박범계가 왔는데요. 그 쓰레기 차를 피하면 이게 똥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출소 피하면 경찰서가 나온다고. 네. 인사가 이게 저는 박범계를 결코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안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 스캔들도요. 옛날에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자기 편일 때는 이제 의인이라고 형이라 했다가 아니니까 이게 뭐 역적 완전 죽일 놈처럼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선택적으로 의심했잖아요. 예, 맞아요. 선택적 의심. 그다음에 그 조재현 법원행정장 예산 심의할 때 3천만 원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살려달라고 해봐라고 얼마나 이게 그 갑질했어요. 예, 갑질했죠. 그리고도 이제 또 대전에서 김소연 변호사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그게 1억 재판회가 졌잖아요, 1심. 온데 그 비서관이 1억 그 뭐 돈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첫건이 뭐 성희롱한 거 이런 거 본인들에게 다 그냥 묵인 은폐 방조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비서관한테 다 떠넘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1억인가 받은 것도.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제 그런 결격 사유에다가 이제 부동산 보면 부동산 문제가 크게 이제 그 원래 집이 건물이 세 채였거든요. 예. 그 처분한 것도 하나 좀 이따 보고. 예. 지금 조금 전에 박사님이 말한 거는 이제 재산 누락인 거잖아요. 예, 누락이죠. 근데 저는 누락이요. 뭐냐면 7살 때, 7살 때 이제 선산도 묘지가 있는 이런 땅을요. 그때 그 특별 등기에 대해서 우리 특별조치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상 땅 찾기 해가지고 예. 땅을 이게 쉽게 등기를 찾았어요. 왜 신은 보증만 2명 써주면 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평당으로 치면 한 6,400평 예, 6,424평으로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요, 이 땅이 7살 때 박범계 이름으로 됐잖아요. 근데 청와대, 박범계가 노무현 때 청와대에 있었죠.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두 개를 했죠. 민정 2비서관 할 때 이 예. 땅이 박범계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재산으로. 그런데 국회의원 이번에 3선이잖아. 예. 국회의원 나오면서 이게 다 누락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그 모를 수가 없는 게요. 땅이 자기 이름으로 되면 얼마나 또 세금이 매년 나옵니다. 저도 그렇죠. 이게 저 같은 게 봤어요. 세금이 나오잖아, 자기 앞으로. 예.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자기가 비서관 할 때 신고했던 땅을 재산 신고하면 옛날 그 신고한 거에다가 변동을 자꾸 적잖아. 예, 예. 이게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저는 수가 없죠. 100% 고의다. 근데 왜 그럼 하느냐? 보세요. 민정비서관 때는 신고해놓으면 아무도 안 보잖아. 선거 안 하니까. 그렇죠. 그냥 등록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은 재산 목록을 다 이게 그 명부에 다 적어서 선거 때 선거 명부에 다 적잖아요. 예. 재산을. 예. 그러면 이게 일반 대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 사람 이게 땅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예. 밑으로 치면 이게 막 2만 뭐 얼마 되니까 우리가 땅 한 평매도 얼마입니까? 보통 시세는 모르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도 이게 공시지가로는 자기는 뭐 공시가는 평당 3천 얼마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좀 넘잖아. 예. 근데 시세는 또 3만 원짜리 있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2억이잖아요. 예.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 근데 이런 부동산이 많으면 야, 일반 이게 유권자가 볼 때는 이 사람 이게 땅 땅 부자네. 부자네. 이런 이게 저는 속이기 위해서 예. 명백하게 허위로 아, 한 거지. 이게 실수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왜?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자기가 이게 민정비서관한테 신고했던 땅인데 예. 이게 어떻게 누락됩니까? 이건 아주 질이 안 좋은 고의성이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도 이게 실가로 치면 많죠. 예. 근데 이거는 유권자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땅이 2만 평방미터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국민들이 투표할 때 영향 안 받습니까? 봤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문제 삼아야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예. 이게 재산 누락 신고했다 해가지고 다 수사받고 그랬는데 이 공소시효도 지나버렸죠. 수사가 근데 아이고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조수진은 예, 그러니까. 기소돼 가지고요. 예. 아마 근데 그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가 지났지만 그렇지만 이게 저희는 청문회는 법을 따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문회는 이게 도덕성이나 능력 검증하는 데죠. 예. 제가 이게 만약에 뭐 청문위원회라면 예리하게 추궁해야죠. 세금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자기는 이게 몰랐다는데 매년 세금이 자기 앞으로 부과되잖아.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 민정비서관 때는 왜 신고를 했나요? 그런데 왜 그렇죠. 빠졌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결국 근데 이거는 뭐 공소시효를 떠나서 아주 이게 정치적으로는 저는 정직성, 도덕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 면에서 이거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래 봅니다. 또 이 밀양에도 뭐 생활 근린 시설, 근린 생활 시설 있고 아마 오피스텔인지 뭔지 또 대구에도 상가가 있는데 그것도 또 처분을 적당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이제 뭐 고향인데 충청도니까. 예. 그런데 처가가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처가 주소까지는. 근데 이상하게 경상도 밀양 태구에 이게 부동산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세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전에 또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거 세채인데 자기가 근데 이거 뭐 추미애 다음은 내다. 이런데 그 장관 욕심이 있으니까 급하게 그 처분하는데 저는 이제 그 무늬만 처분이다. 무늬만 처분 이런데 이게 흉내만 내고 실질적인 처분인지 의문스러워요. 자, 제가 예를 보십니다. 먼저 이제 그 대구 건물 있잖아요. 예. 대구 건물은 이게 그 부인 오빠 처남이죠. 예. 처남한테 이제 그 7억에 팔은 거거든요. 7억에. 근데 그 근처에 기자들이 중개사 사무실 가봤더니 7억이면 내가 오늘 바로 그 자리 살게. 시세가 1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헐갑으로 넘겨버렸구만. 1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헐갑에 넘긴 건지 헐갑에 넘긴 척만 위장으로 꾸미난 건지 그것도 알 그것도 수가 이게 알 수가 없고 예. 만약에 진짜 헐갑에 넘기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정려세 포탈입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친척끼리요. 시세보다 아주 싸게 주잖아요. 그럼 이게 그 차익만큼 정려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정려세 포탈인 거 아니에요. 기간이 지났잖아요. 15억의 시가인데 시세 그걸 7억한테 천원한테 넘겼다는 것은 그냥 뭔가 위장으로 이렇게 판 그러니까 건가? 위장으로 했으면 이게 그거는 뭐 명예신탁이니까 범죄고 위장이 아니고 진짜로 넘기도 제가 이제 아파트 예를 들어 2개인데 우리 형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형한테 5억에 넘겼다. 예. 그럼 이게 제가 5억은 조세 포탈이라니까요. 그 차익만큼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정려세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따라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이게 완전히 매매인지 완전히 넘기는 건지 넘기는 걸로 이게 명의신탁을 한 건지 또 이게 넘겼다면 시세를 조사해 가지고 그 차액을 조세 포탈한 게 아닌가 반드시 이게 조사해야 되는 아무리 처의 오빠지만 어떻게 15억짜리 시세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15억짜리 거래하면서 이게 중개사도 안 가봅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거래다 이래 보는 거예요. 밀양에 있는 것도 처 조카한테 또 증여를 했어요. 어떻게 처 조카한테 옵니까? 그거 뭐 야, 여기는 정말 이게 아들도 제가- 없나? 대기들 아들한테 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뭐.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예요. 이거는 한마디로는 이제 그 제2의 손혜원 사건이다. 아 그래. 저는 제2의 손혜원 사건을 봐요. 예. 손혜원이 동생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 손혜원 동생이 아들 있잖아. 네. 그 조카죠. 예. 조카 명의로 그때 목포의 그 창성장인가 그렇죠. 샀죠. 예. 근데 그게 손해온 돈이죠. 조카한테 준 거 아니고 명의만 빌린 거잖아. 이 조카한테 진짜 건물을 준다? 그러니까요. 박사님도 이게 뭐 여러 조카 있죠. 저도 뭐 외삼촌, 뭐 이모부, 고모부
많아요. 예. 제가 이게 제일 많이 받아본 게 명절에 세뱃돈 5만 원입니다. 세뱃돈 5만 원. 예. 아니 어떤 이게 고모부 이모부가 건물을 저한테 줍니까? 그건 아니 있을 박범계가 그렇게 자선사학과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건물을 예. 처족관리에 정리했다? 이건 누가 믿냐고. 저는 세 채 중에 한 채만 있으니까요. 한 채를 이게 조카 앞으로 명의만 바꿔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예.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예.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의심은 제가 할 수 있잖아, 법적으로. 왜? 아무 합리적 사유가 없잖아. 처족한에게 건물을 준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철저하게 한번 이게 그 배경, 사유를 제대로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 그 이후에, 그리고 처족화가 몇 살인지, 과연 이게 세금은, 증여세는 어떻게 냈는지, 지금 이게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모든 걸 이렇게 하나하나 규명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 박범계는 전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5분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때 나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주택자 아니야? 뭐 이렇게 의석에서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자기는 3주택이나 갖고 있었네요. 3주택이죠. 그러니까 참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보면 미선이 아주 그냥 DNA로 딱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가 온다 했잖아요. 예. 이런 식의 도덕성은 더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추미애도 뭐 이번 아들도 이제 고검에서 재수하겠지만 추미애도 문제지만 정말 박범계도 이게 캐면 캘수록요. 아, 그 외에도 이게 많더라고요. 뭐 김소연 변호사 제가 방송에 있는 자료를 딱 봤더니 김소연 변호사가 근데 인터뷰한 거 이런 녹취록도 이용한 것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많고요. 그걸 다 떠나서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 장관감이 되느냐. 제가 저번에 그 윤석열 청문회 보고요. 2013년에 그런 식으로 이게 국정원 댓글 할 때 성렬이 형 번개아우가 이야기하는데 형님을 의인으로 부르려야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온갖 게 그 아부를 하더니 그러고 이제 그 청문회 할 때가 윤석열 총장 있잖아. 윤석열 총장은 가장 촛불 정신에 부합하는 촛불 정신에 그래 하더니 갑자기 권력 수사하니까 당신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 아니냐. 얼마나 몰아세웠어요. 똑바로 앉으라고 하는 것부터 뭐라 인간적인 예의도 똑바로 앉으라는 거.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이 아니 의원님 옛날에는 저한테 안 그랬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이랬잖아요. 저는 이런 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행태부터 관역의 적임자인가 이런 데 그 회의가 듭니다. 뭐 박범계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이 논란이 될 테고 또 언론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간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한 사람이 김진우 이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를 지금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개인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은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김진우 공수처장은 꼭두가시 공수처장이 될 거라는 관측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지난번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할 때 이야기라든가 또 최근에 신년 인사를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수층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청와대에 사냥개 노릇만은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또 인상도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보세요? 그 김진욱하고 근데 가장 친한 분이 그 변협회장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아, 예. 이찬희 변호사가 근데 강력하게 청구하고 밀고 방해해서 이게 이번에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찬희 변호사도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무색무취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면 제가 이찬희 변호사하고 제가 한 20, 30년 친하니까 형님 이게 너무 이게 문재인파 좌파 아닙니까?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찬희 민변에서는 완전히 극보수 아니냐? 이런 데 비판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김진욱하고 이찬희 변호사가 비슷하다면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근데 그 꼭두각시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꼭두각시 허수아비를 딱 앉혀놓고,
그다음에 이 공수처 차장하고요. 그다음에 이 검사들만 우리 민변 출신들로 채워가지고 장악하면 안 되겠나? 이런데 정권의 의도는 그거고요. 지금은 김진우 기관이 그 판사 출신이고 헌법 전공자다 보니까 검사 수사 능력은 없잖아. 예.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그 꼭두각시나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저는 포인트를 두지만 그렇지만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칼로 일어나면 칼로 망하고 코로나로 일어나면 코로나로 망하고 그다음에 이 공수처로 일어나면 공수처로 망한다. 이런데 김진욱 같은 분 있잖아. 이런 무색무취한 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국민의 여론이나 아주 그 다수 있잖아. 네. 이런 여론에 아주 민감하게 잘 반응합니다. 의리보다는. 이 말은 이게 문재인이가 자기를 처장 시켜줬잖아. 네. 이런 게 의리보다는 만약에 국민 여론이 전부 문재인이 뭐 여론이 폭락하고 네. 문재인이 범죄가 드러나잖아. 이럴 때는 이게 바로 뭡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예, 무색무취한 사람들이 국민의 여론에 상당히 민감해요. 따라서 저는 뭐 꼭두각시라고 자기들 생각하고 임명했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그 본인 뜻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가장 후회하는 게 윤석열 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총장이라 임명했다가 후회하잖아. 예. 근데 의도는 꼭두각시 안 해놨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지만 저는 김진욱이한테 문재인이가 물릴 가능성. 어른데 그 가능성도 앞으로 이게 상당히 농후하다. 왜? 여론이 임기 말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상당히 존경한다는 것을 보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신 말이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상당히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공수처 정치적 중립을 우려를 부식시키는 게 자기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또 공수처는 앞으로 정치적 판단보다는 사실적, 법률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로 보면은 헌법을 한 10여 년간 연구해 왔고 판사 출신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랄까 그 자세는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력의 압력에 자기의 그런 소신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지지율도 추락하는 상황이고 임기 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런 장악력이 생기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요. 바로 그 이야기죠. 이분이 그 조금 제가 기대하는 거 하나는 독실한 게 기독교 신자로 장로거든요. 예, 그렇다고. 지금은 이제 그 자유파의 양대 축이 재양 군인들하고 기독교 세력. 이게 우리 자유파의 양대 축이거든요. 예. 그 점에서는 조금 이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이 헌법주의자잖아요. 예. 윤석열 총장은 이제 헌법하고 국민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법을 평생 하신 분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게 국민이 뭔지 주권이 뭔지 이걸 저는 알 거고요. 무엇보다 이게 그 문재인 초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에 문재인 정권이 말기로 완전히 내려왔고요. 그렇다면 이게 그 저는 국민 여론을 이분이 많이 볼 걸로 봐요. 어차피 이제 그 한 1년 정도는 문재인하고 가지만 나머지 임기는 이게 차기 정권하고 가잖아요. 이분이 뭐 문재인한테 크게 빚을 지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뭐 무명이니까. 없죠. 예. 따라서 저는 일말에 기대를 이분한테도 해보는 거죠. 네. 일단 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좀 더 검증이 될 걸로 보고 김진욱 공수처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의 꼭두각시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도덕성도 검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